되게 중요한 문제가 더욱더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막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위 뭐 단톡방이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좋아하는 아이돌을 스토킹할 수도 있고 네. 싫어하는 아이돌한테 악성 DM을 보낼 수도 있고 네. 친구들을 따돌림할 수도 있고 뭐 익명을 활용해서 공인들에 대해서 내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네.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되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욕칠정이라고 하잖아요. 돈 버는 거, 네.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성욕.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증폭이 돼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거든요. 네. 인간이 소비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인터넷의 이제 특징은 동접자에 따라서 말 그대로 100만 명이 저의 말을 볼 수도 있고 네. 전 세계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라는 건데 그게 당연히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갖는 관점은 아주 당연하게 갖고 있는 인간의 오욕칠정들이 더 증폭돼서 나오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IT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한국이 소위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땅이 작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작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뭐가 중요하냐면 매너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유고 전부를 규정하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가 그래도 이 사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예절이나 네. 어떤 품위, 매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훈련이 되고 이런 매너들이 다른 나라들의 오히려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금은 이제 좀 협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 딱 욕설만 놓고 보자면요. 네. 그러니까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네. 정도가 조절이 되면은 어떤 뭐죠? 촌철살인? 네. 언어적 유희가 되고 네. 재밌는 게 돼. 막 이게 어떤 라임이 되고 힙합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맥락에 따라 다르고 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따라 다릅니다. 네. 이 뉴스나 이 내가 말을 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내가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써야지 이게 욕이 아니라 재미나 촌철살인이 될까, 유희가 될까 이런 거를 하는 디지털 센스?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뛰어나요. 맞아요. 특히나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그 관심이 영향력입니다. 네. 일단 유명해져라. 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어. 이게 지금 디지털 경제거든요. 네. 내가 처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하고 싶어.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주장하고 근거하고 사례 들고 댓글 써봤자 관심을 못 받아요. 네. 처음에 빡 쓰는 거야. 네. 뭔가 시원한 욕을 탁 드립을 쳐주고 네. 그 다음에서 뭔가 풀어주면은 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도의 문제다. 네.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IT 회사기 때문에 네. 웹 서비스 회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를 개인한테 자기결정권을 주자 이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글이나 댓글을 쓸 때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왜 욕을 안 쓰냐?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너의 댓글을 추적을 해서 어떤 공권력이 추적을 하고 검열을 해서 너를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지만 네. 실명 인증과 악성 댓글의 저감 사이에 연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소위 1벌 100개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리해서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심한 게 아닌데도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댓글을 쓰는 사람이 이게 뭐 10% 20% 준 게 아니라 70%가 줄었었어요. 무서우니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너 댓글 쓸 때 너의 그거 SNS 계정을 걸고 써. 또 너의 댓글을 친구들이 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인지가 생기고, 소셜로 해서 쓰면은 더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나 어떤 방송사에서 댓글을 쓰건 한 군데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댓글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적절한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이게 경험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떤 기사에 어떻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했네, 반대했네, 이런 댓글이 달렸네.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댓글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십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범주가 일단 있다고 봐요. 네. 네. 이 안에 이제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영상 불법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거, 그리고 영상 불법 촬영 유포에 딥페이크 기술도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고 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네.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게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네. 거기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재무적인 가치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욕을 한다, 명예훼손을 했다, 네. 누군가의 신상을 유포했다 네. 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딥페이크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만약에 뭐 잘못 합성해서 이거를 막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아바타가 돼서 재미있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문제인데, 네. 그걸 만약에 뒤바꿔서 저의 개인정보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네. 그게 안전하게 관리가 된다면, 김범진 님이 2021년도에 체크해야 되는 주가 종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추천해 준다. 네. 저의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 네. 그럼 이거는 개인정보가 과연 문제인가? 저의 더 나은 삶의 퀄리티를 위한 필요 조건인가? 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클수록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발현되어 있는 디지털 ICT들의 문제들은 네.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네. 이런 문제에 저는 되게 많은 그런 젊고 뛰어난 네.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IT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네. 정말 다양한 전공자들이 이 문제를 하나로 모아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규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각을 다르게 하면은 더 다양한 실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야 그거 괜히 해서 잡혀가면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랬어. 네. 젊은 창업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아마도 엄청난 혁신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 수업 들었을 때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서 그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네. 낸 코드 2.0이라는 책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디지털에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크게 4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시도를 했었죠. 악성 댓글이란 문제가 있고 실명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적 처벌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내듯이 네. 온라인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벌금을 낸다거나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세금을 면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 사용자들 행동을 유도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범에 대한 겁니다. 원서에서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겁니다. 아 우리 욕설하지 말자. 근데 저희 회사도 이제 선풀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좋은 댓글을 쓰는 어떤 운동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자. 네 번째는 구조에 대한 겁니다. 버튼의 크기, 댓글의 굵기,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댓글이 소비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댓글을 둘러싼 환경이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민간 기업들은 고객과 사용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은 개발을 하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면 없애게 되어 있는데, 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뉴스를 소비하면서 댓글을 거의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너무 많은 이해 집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뭐 이게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어디서는 뭐 이게 문제인데 너네가 책임을 져라 마라.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법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어떤 규범을 만든다거나 인식을 바꾼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리워드나 그런 페널티를 도입한다거나 구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네. 지워버릴게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여서 가장 최악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금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라고는 봐요. 다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만큼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면은 기업의 이 구조에서는 그걸 다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리를 소개할 때 댓글 플랫폼입니다. 리뷰 네. 플랫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댓글이나 리뷰는 다 알고 있는데 네. 플랫폼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댓글을 언론사나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걸 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 이제 데이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많은 뉴스, 댓글들 막 이런 정보들이 막 아우러지거든요. 이 댓글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제의 뉴스에 댓글을 많이 다는지 또는 다른 언론사 대비 우리 언론사는 어떤 카테고리의 댓글이 많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응용을 해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소비를 할지를 예측하는 데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이런 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그 원자재를 활용하는 플랫폼과 유사해서 네. 이제 플랫폼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악성 댓글은 이제 사이버 폭력의 하위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해요.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근데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먼저 솔루션을 만들고 더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나 어떤 매너의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글로벌 인터넷 세상에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